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공기업 채용도 바뀝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 컨설팅의 박규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공기업 채용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정리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채용 규모를 좀 확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 공정 채용, 블라인드 채용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인재 좀 채용을 확대한다든지 또 경력직의 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총 5가지 어떤 생길 수 있는 변화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도 공약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했던 대선 공약,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 성남시장으로 활동할 때 그때 했던 어떤 정책 기조들, 그리고 기존 제도의 흐름들을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5가지 함께 정리해보고 빠르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가장 먼저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공기업 채용 규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기업 공공 부문의 채용이 늘어날 거다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 텐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선 이재명 정부에서는 더 많은 일을 하는 정부를 좀 지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복지를 더 신경 쓴다든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투자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런 공공부문의 채용을 늘릴 수밖에 없고요. 또 특히나 최근 심각해져 가고 있는 청년 취업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죠.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도 공공부문의 어떤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서 청년 취업난을 극복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을 단축을 하게 되면 민간 부분에서는 쉽게 빨리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공 부분에서 근로시간을 단축을 하면서 일자리를 더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고요. 특히 일자리 나누기 정책은 그동안 꾸준히 추진되어 왔었던 정책들이어서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채용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야 채용이 좀 많이 늘어날까 생각해 본다면요. 가장 먼저 복지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들의 채용 규모가 늘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SOC, 또 에너지 분야도 좀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블라인드 채용 또는 이제 채용의 공정성이 보다 더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는 블라인드 채용을 좀 약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의 경우에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실은 유명무실하게 바뀌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정한 채용, 또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만들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에 따라 아무래도 서류 전형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류 전형을 약화시킨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더 많은 지원자들이 필기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걸 통해 실력을 판단하고 이렇게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서류 전형이 약화될 가능성이 좀 크고요. 이제 필기 시험이 이제 민간의 어떤 채용 대행 업체의 필기 시험으로 진행되다 보니 여러 잡음인들이 많이 발생하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채용을 과정에서 이런 필기 시험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지원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면접 전형을 조금 더 어렵게 그리고 좀 더 강화해서 진행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역 인재 채용 부분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예전부터 지역 균형 발전에 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려고 했던 의지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핵심 국정 방향으로 설정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에 따라 지역 인재
채용이 보다 더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전 지역 인재의 경우에는 30% 이상 채용을 하도록 좀 강제하고 있고요. 지역 균형 인재의 경우에는 35% 이상 좀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고 좀 빠지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 이전 지역 인재, 지역 균형 인재를 좀 더 강한 드라이브를 좀 걸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좀 뭐랄까요? 영리하다고 할까요? 똑똑하다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걸 이제 추진하게 되면 수도권에 소재했던 많은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장기적으로 뭔가 좋은 해결책을 찾아가면서 추진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요. 경력직과 이런 전문 인력의 채용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경우에는 이 공공 부분이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디지털, AI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후 위기 또는 ESG 경영 이런 부분들이 실은 공공 부분이 좀 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예전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부터 이런 부분들에서는 과감하게 민간의 경력자를 채용을 해서 그런 새로운 어떤 변화 또는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했었습니다. 이런 기조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실은 공기업 이직을 꿈꾸고 있는 경력직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경력 경쟁 채용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분야들이 더 많은 채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용을 좀 더 확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지금도 장애인이나 저소득층, 또 경력단절 여성 등 이런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채용들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어떤 성장 과정들을 보게 된다면 그 누구보다 이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신경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 배려 이런 채용의 어떤 전형을 좀 더 늘리거나 채용 규모를 좀 늘리거나 또는 이런 전형을 조금 더 쉽게 또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이번 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 부문에서도 비정규직을 많이 좀 늘렸어요. 예산을 안 주니까 사업은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많이 좀 늘렸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런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하기 전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렸었고, 그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공공기관에 또 정규직으로 취업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예상을 해봤습니다. 단순히 많이 뽑는 것을 넘어서 여러 가지 공기업 채용에 많은 변화들이 예상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변화에 먼저 좀 인식을 하시고 그런 변화에 맞춰서 공기업 채용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강의 내용 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공기업 채용은 누구? 박경현 선생님이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